영어를 배우려고 무작정 해외를 가는 건 수영을 배우려고 무작정 깊은 물에 빠지는 꼴이다. 바로 언어학자 크리스 런즈데일이 한 말입니다. 수영을 안 배우고 깊은 물에 빠지면 죽겠죠. 영어를 안 배우고 해외를 가면 그냥 누구와도 대화를 못하고 혼자서 지내다 오는 겁니다. 영어, 이거 도대체 우리 왜 못하는 걸까요? 찐 전문가 4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0개 국어 가능자 및 언어학자 매튜 열든, 25년 영어 의사소통 전문 교육자 마리아나 파스칼, 7개 국어 가능자 리디아 마초바, 언어학자 및 심리학자 크리스 런즈데일. 이 4명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혀 뻔하지가 않고요. 여기에 제 경험적인 의견을 더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영어 회화를 못하는 사람들 특징 8가지 중 첫 번째, 새해 목표로 세운다. 새해 국민 목표 1호가 바로 영어입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 마치 자신이 포켓몬이라도 되는 마냥 자꾸 엄청난 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치고 행동으로 지속하는 사람은 정작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표가 너무 높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좀 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갑자기 너무 하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목표를 낮추라고. 하루에 코딱지만큼씩만 하더라도 차라리 꾸준히 하라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는 미리 하루 중에 학습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정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 15분을 하는데 5분은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5분은 점심 먹고 나서 걸으면서, 5분은 밤에 다 씻고 나서, 이런 식으로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 특징 2번째, 빨리 늘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계속 찾아 헤맨다. 저도 처음 영어 배울 때 기억나는 게 미드 보면서 배울 때는 자막을 키는 게 좋은 거야, 끄는 게 좋은 거야, 한국 자막만 키는 게 좋은 거야, 영어 자막만 키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둘 다 키는 게 좋은 거야.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찾아보고 고민했었습니다. 사실 최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안에는 최대한 힘을 덜 들여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도둑놈 심보가 들어있습니다. 3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되고 싶고 6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한번 생각해보면 한 달 만에 20kg을 뺄 수가 있나요? 하루 종일 운동만 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kg을 빼도 다시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찝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기 어렵고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말하기를 언어를 유독 잘 배우는 사람들의 일관된 공통점은 바로 배우는 과정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으로 영어를 배우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로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언어교환 모임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지력을 너무 소진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죠. 영어 못하는 사람 특징 3번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미드 영상으로 공부한다. 미드 추천 정말 많이 받으셨죠? 프렌즈, How I Met Your Mother, 빅뱅 티어리. 근데 막상 이 자료들로 공부하려고 해보면 너무 어렵거나 별로 재미가 없거나 나한테는 관심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남한테 좋은 게 꼭 나한테 좋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자료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과 관련이 큰 내용의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영어를 써야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콘텐츠가 좋고,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좋겠죠. 영어 못하는 사람 특징 4번째, 발음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혹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 한국인 분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로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 느낌. 그런데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내려고 너무 용을 쓰면 영어 공부를 아예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악센트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필리핀, 인도, 홍콩, 싱가포르, 몰타 등 영어를 쓰는 나라는 수십 개나 됩니다. 각 나라는 고유한 악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음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발음 공부를 위해서는 영어 구사자의 입모양을 잘 관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알파벳들이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과 혀의 위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놓고 연습을 하면 발음이 훨씬 쉬워집니다. 사실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는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인토네이션입니다. 이 인토네이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영어가 많이 들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반복적으로 들리는 리듬과 패턴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 특징 5번째, 실력이 늘기 전에는 절대 외국인이랑 대화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 평가를 두려워하다 보니 실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모르는 것과 실수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실력은 더 빨리 늘 수 있다고. 심지어 영어를 배우는 첫날부터 바로 말하기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사실 실수라는 건 해야만 실력이 늡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너무 미리 다 준비하려고 하면 아마 머리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러다가는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결국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 특징 6번째. 대화할 때 상대보다 내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쓴다. 쉽게 얘기해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막 혼자서 머릿속으로 다음 문장을 만들고 있느라 상대방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대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듣는 게 시작입니다. 만약 yes or no 답변만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잘 듣기만 한다면 사실 대화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완벽한 문장을 내가 구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되 답변은 그냥 간단하게 단어들만 내뱉으려 하는 게 대화를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 특징 7번째. 각 잡고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책부터 구매하고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어를 지식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지식보다는 훈련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즉 머리에 지식을 쌓는 활동보다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덤벨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는 않는 것처럼 영어도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영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국 영어 교육에서는 말하는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심지어 대학생까지 16년을 공부하고도 영어로 말 한마디를 내뱉지 못하는 겁니다.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 특징 8번째. 단어만 주구장창 외운다.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는 1000개만 알아도 일상 대화의 85%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98%가 가능하려면 3000개의 단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13%를 더 올리자고 2배나 더 많은 단어와 씨름을 해야 할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 1000개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최대 3000개의 단어를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자,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영어 회화를 못하는 사람들 특징 8가지, 그리고 반대로 잘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첫 번째, 새해 목표로 세우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미리 하루 중에 학습 시간을 따로 떼어 정해놓자. 두 번째, 빨리 늘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계속 찾아 헤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세 번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미드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이 큰 내용의 자료로 공부하자. 네 번째, 발음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혹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발음 공부는 입모양을 잘 관찰하면서 하고, 인토네이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영어가 많이 들리는 환경을 만들자. 다섯 번째, 실력이 늘기 전에는 외국인이랑 절대 대화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실수에 관대한 태도를 갖자. 제발. 여섯 번째, 대화할 때 상대보다 내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신경 쓰자. 일곱 번째, 각 잡고 공부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을 쌓는 활동보다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하자. 여덟 번째,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단어 그만 외우고 그 시간에 다른 걸 연습하자. 자, 영어로 외국인과 마음 편하게 대화하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도 모두 파이팅입니다.